저는.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내외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보름이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열기로 뜨겁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초선이신 김승수 의원을 모시고 당 내외의 현안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귀국해서 SNS에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더할 나위 없는 결과다, 최고의 순방이다,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의의가 없습니다. 그간 저번에 이제 중국 방문하고 비교해 보면은 몇 끼를 그 혼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번에 그래도 크랙 케이크를 대접 받아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그 해외 방문에서 얼마나 홀대를 받았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지 아마 많은 국민들도 좀 어리둥절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방미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그 기대를 가졌던 게 이제 그 백신 스와프 내지는 얼마나 빨리 좀 백신을 우리가 좀 도입할 수 있는가 그 여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적표는 우리 그 군 장병들을 위한 55만 명 분의 이제 백신을 이제 공급받는 거에 이제 그쳤습니다. 당초에는 뭐 그 8천만 회분의 그 백신 스와프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그건 없어지고 군 장병에 대해서 이렇게 백신 받아온 것만 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감업을 하는데 사실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 대기업인 미국에 4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44조 원 같으면은 최소한 그 일자리, 청년 일자리 한 3만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받아온 55만 명 분의 그 백신을 그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 화이자 같은 경우는 25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게 백신 양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우리가 그거를 공급받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실 백신이 그 대부분의 지역에서 5월 달 들어와 가지고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참 굉장히 좀 의의가 없습니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네. 네, 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전대회에선 특히 초선과 또 청년 주자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세대 대결로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초선 의원으로서 당내 신진 그룹의 약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그 뭐 아주 저는 바람직한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장 그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비교해봐도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초선들이 가감하게 그런 대표 또 최고위원에 띄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여러 차례 우리 당의 그 위기 상황에서 초선들이 자발적으로 결의하고 행동한 것들 예를 들면은 청와대 앞 비키 시위라든지 필리버스터에 전체 의원이 다 참여하기로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당이 다시 좀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있는 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대구 북구를 이제 지역구로 이제 두고 계신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로 영남당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진 뭐 주자들 또 신진 주자들 전당대회 주자들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텃밭은 TK 이제 구회에 공을 들이는 이제 모습입니다. 현재 TK 지역의 민심은 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이제 어떤 리더십을 갖춘 그런 리더를 원하는 분위기입니까? 사실 뭐 도로 영남당, 영남 배제론 이거는 저희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보다는 외부에서 오히려 우리 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프레임 차원에서 나온 그런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의 전체 그 당원의 한 50% 정도가 영남에 이제 그 주소지를 두고 있고 또 현역 의원 중에서 거의 한 60%가 영남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의 텃밭이 영남 지역이고 여러 가지 이제 당직 인선하는 과정에서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 안배를 하더라도 영남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음해하려는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상대 당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 가지고 이렇게 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대구 경북 지역의 정서는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남권의 후보들도 나섰습니다만은 거기를 또 지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무엇보다 내년 대선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향후 이제 그 야권의 통합을 잘 조정할 그런 사람, 그러면서 당의 혁신을 좀 이렇게 강하게 추진해 가지고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분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이어서 의정활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사며 문화, 음식까지 중국이 자기들 거라며 왜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화체육관광에 소속이신 의원께서는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의 동북공정이 어디까지 침투를 했고 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려주시죠. 참 심각합니다. 지금 뭐 동북 공정이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되었고 가장 그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 그 고조선 고구려 문화, 그러니까 북한 이북의 그쪽의 땅까지 과거 이제 중국 영토였다, 이런 쪽을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게 동북 공정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런 것들이 꼭 역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침투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한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공분을 샀던 그 김치라든지 또 한복까지도, 심지어 또 삼계탕도 또 중국 음식이다. 바이두에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게 저 단순한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이 아닌 좀 의도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또 전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담도록 판호 발급 조건으로 좀 들어가 있고, 중국 내 각종 그 캐릭터, 특히 한복을 입은 아이유가 청나라의 그런 그 여자로 이렇게 둔갑을 한다든지 또 한복이 청나라 옷으로 둔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얼마 전에 논란이 된 그 조선 구마사, 네. 이게 보면은 한국 영토에서 또 한국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저 피단 또 월병, 이 중국 음식이 소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소품으로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빈센조에서도 보면은 비슷한 PPL 사례가 있었는데 이 광고 대행사가 동일합니다. 여기 지금 그 조선구마사하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된 그런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지난주 본회의에서 정부의 동북공정 대응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정부의 이제 태도나 대응,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 방크라고 민간 외교 사전을 알고 있는, 근데 네. 외국의 잘못된 우리나라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분투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 20년 이상 네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차례 지금 이런 왜곡 사례, 또 중국의 그 문화 침략 사례를 그 언급을 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고, 또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협조를 부탁해서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대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뭐 5개월이 지나도록 이 대응이 없을 정도로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뭐 좀 연구 차원에서 하는 것 이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은 거의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동북공정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아까 이제 게임 말씀하셨는데, 게임 속 동북공정 원천봉쇄 법안을 대표 이제 발의하셨잖아요. 법안의 내용과 기대 효과 좀 더 그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게임들의 저 아이유의 그 의상이 청나라 의상으로 둔갑한 그 한계라 칭화라, 그것도 중국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샤이니 니키 같은 거기에도 한복이 청나라의 그 옷으로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돌아다녀도 그동안은 어떻게 좀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진흥법에 게임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 위원회 위원 중에 좀 역사 전문가를 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위촉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앞에서 또 단체 집회를 하거나 시위용 확성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또 발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구 내에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법안 개정 검토를 직접 하셔서 그게 추진이 됐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도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부시장도 오래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본인들의 그 집단적인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주지까지 찾아가서 아파트 앞에서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뭐 새벽 그냥 해도 뜨기 전에 장송곡을 틀어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제 아무런 죄도 없는 분들이 수험생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바로 그 이제 입시생도 있고 또 노약자들 굉장히 그 안정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겠다. 그동안에 그 집시가 그 신고제로 바뀌면서 아무데나 할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나 국회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그 정문 앞에서는 원칙적으로 좀 시위를 못하도록 하고 다만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좀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정안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그 자료로 이제 판넬을 여러 개 이제 준비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좀 더 그 설명을 하고 싶다 이런 거 부분이 있으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민감하게 중국의 그런 그 동북 공정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보면은 더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소극적인 자세인데 이게 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요 포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의원님 쪽으로 포화예요? 가까이 하셔야 잘 화면에 네네네. 나옵니다. 저희가 좀 네. 이게 지금 보겠습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포하이. 네. 이게 저 발해의 중국식 아. 발음입니다. 아, 발해요. 예, 발해의 중국식 발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의 여러 가지 그 역사 관련 서적들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식 발음인 발해로 표기된 것보다 포하이로 표기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이제 야금야금 앞서 보셨듯이 심지어는 김치, 한복, 삼계탕까지 자기들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도 이렇게 도발을 안 하면 우리가 뭐 일부러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저렇게 교묘하게 또 광범위하게 좀 도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참 문제다 생각을 하고 빨리 그 범정부적으로 좀 실시간 대응해서 왜곡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끝까지 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중국 동북공정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